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제가 고금리 대출을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금리 대안대출, 즉 보통 이제 통대안이라고 많이 부르죠. 오늘 이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이 저금리 대안대출이 가능하신 분도 있었고 불가능하신 분도 있었어요. 불가능하신 분이 그 사유를 보면은 대부분이 바로 장기 연체 이력 때문이었어요. 연체 이력.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나는 연체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과 동시에 이미 연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장기 연체 이력으로 이제 남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면책을 받았는데 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이 장기 연체 이력 때문에 안 되고 그랬을까요? 이건 바로 이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 면책 받잖아요. 장기 연체 이력이 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데 삭제 요청을 했더니 삭제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있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삭제가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이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는 건 사실 어렵죠. 근데 오늘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었지만 이걸 삭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삭제가 되신 분도 있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건 삭제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삭제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왜 삭제가 되고 삭제가 되지 않느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연체잖아요. 연체. 내가 이 연체를 언제 했느냐예요. 그 기준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고 나서 이제 인가가 나잖아요.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개인이 신청하기는 어렵죠. 개인이 법원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건 알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사에다가 많이 신청,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대부분 사무장들이 많이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가날 동안 계속해서 본인들 급여에서 최저생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계속 입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연체 이력이 남는데, 문제는 바로 이 기준이에요. 신청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납을 하게 되잖아요.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개인회생 이쪽에다가는 납부를 계속 하고 있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인가를 받기까지 해서 이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인회생 신청 때문에 미납을 해서 인가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되면 장기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저도 정확하게 어느 때부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금융사에서는 일단은 미납을 하게 되잖아요. 미납을 하게 되면 연체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가 받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체를 띄운 게 과연 이 개인회생 때문에 띄운 거냐, 아니면 이건 상관없이 당신은 그냥 우리 거 납부해야 될 것을 납부를 안 했다 라는 이유로 띄운 거냐,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회생 때문에 미납이 발생해서 연체가 뜬 분들은 면책 받고 나더라도 장기 연체 이력을 다 삭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금융사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이고, 그 전에 고객님은
연체를 했었다. 그래서 이 장기연체 이력은 개인회생 면책하고는 관련 없이 5년간 무조건 기록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데, 사실 소비자가 아씨 나는 여기서 이제 이 법무사나 이 변호사에 더 이상 내지 말아줘서 안 됐고, 매달 꼬박꼬박 난 또 납부도 했는데, 이쪽에다가 개인회생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왜 내가 삭제가 안 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장기연체 이력은 삭제를 요청해야 돼요. 이 기준, 이건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몰라, 솔직히. 나는 분명히 납부하지 말아서 그때 한 거고, 그러니까 금융사에다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장기연체 이력이 남았다면, 나 면책 받았는데, 왜 장기연체 이력이 남아있느냐? 이거 빨리 삭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금융사에서 내용을 보고, 이분은 진짜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된 연체구나. 라고 한다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금융사에서 아니요, 고객님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그 전에 연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밑재야 본전이니까 무조건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 아니, 나는 개인회생 때문에 장기연체 이력이 발생됐는데 왜 면책 받았는데도 삭제를 안 해주냐, 이거 빨리 삭제해달라. 어디 금융사에서 삭제를 안 해도 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 금감원에서 이 연체 내역을 보고 이건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된 거다 하면은 삭제 요청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건 개인회생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럼 삭제가 안 돼요. 무조건 5년 지나야 돼, 해제된 날로부터.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이제 내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장기연체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그냥 무조건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난 몰라 그런 거. 나 개인회생 때문에 나는 이거 연체했던 거니까 무조건 삭제해달라. 이렇게 좀 때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삭제되면 좋고, 삭제가 안 되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금감원까지 민원까지 넣는데도 삭제가 안 되면 그 삭제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5년간 기다려야 되고, 이걸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비록 저금리 대안대출만이 아니더라도 이 장기연체 이력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용점수는 완전 틀려져요 또. 그리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 장기연체 이력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거든. 대출이 나올 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적게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손해니까 무조건 삭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 이용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저금리로 대안하시거나 그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